자, 오늘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신고가 근처에 추세 좋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시장에 단타를 쳐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미리 좋은 주식들을 보유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긴 합니다. 오늘 좋았던 종목도 많았지만 힘들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 보니까 지금 단순한 전 고점 돌파와 그리고 250일 최고가가 아닌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하루에도 여러 개씩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일주일, 2주일 만에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다 하더라도 바로 시세가 안 나와도 일주일, 2주일 뒤에 그 주가를 본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신고가가 굉장하다는 뜻이며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태는 특별한 반응을 주는 게 없으며 미국 선물 지수에 유럽 증시까지 상승 중에 있으므로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서 넘어가며 오늘 수급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수급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잔고가 늘고서 양매도가 나와도 지금 공매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개별 종목에서 번갈아 가면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시장이라서 지금은 종목 선정을 잘해서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황금선, 시초가, 기준가, 수급 이 정도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기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박 이슈가 있었는데 SK바이오팜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모조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SK바이오팜이 드디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난리가 난 것인데 그 무겁던 SK조차도 10% 급등이 나왔으며 시간의 거래까지 적지 않은 폭인 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밀리지 않고선 거의 최고가에서 마감을 한 것인데 SK 우선주도 보면은 6.5% 마지막까지 주가가 뛰어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SK케미칼은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SK바이오랜드 상한가 물론 가장 관련이 있는 주식이 SK이긴 하지만 이 SK가 1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SK바이오팜이 상장한다는 소식에 이때 11월 22일 이때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1.8% 시작해서 2.5%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5%. 이때도 반응을 안 주었는데 근데 지금 10%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이 SK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SK바이오랜드는 평소에도 분류해 놓았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오전에 잠깐 매매했다가 이게 시초가 못 지켜주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고선 나중에 반응을 줄 때 좀 늦게 잡아서 먹고 빠졌는데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강력하게 상한가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치고 빠졌지만 계속 들고 있을 걸 많이 아쉬움이 남으며 그만큼 고점을 뚫어준 종목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그전 고점인 29,700원 여기서 3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것은 중요하며 그 뚫어주었던 고점인 이 가격을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주식이면은 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이 가격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결국에 오늘 일을 내버렸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전에 고점들을 전부 다 지켜줘야지 더 큰 시세가 나오는 것인데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신고가만 찍고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관심주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시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꽤나 큰 종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번처럼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고점 찍고선 장대 음봉. 지금도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자리가 상한가 고점인 89,700원. 근데 이 부근까지 한 방에 내려왔습니다. 89,700원에서
그리고 이때 고점이 99,400원인데 이 차이가 그렇게 가깝지만 않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10% 나는 구간을 한 방에 무너뜨려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수급까지 양매도 수급으로 하필이면 다른 종목들 다 오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 시간에 무너졌는데 SK바이오랜드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전장에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터져주는 게 중요하며 시초가 위에서 거래되는 게 중요합니다. 시초가나 아니면 황금선. 근데 이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거래량도 부족해서 오후장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음봉이 떴는데 다시 저번처럼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선 최소한 이 상한가 가격을 지켜주고서 꾸준히 올라가서 다시 10만원 돌파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은 이런 안 좋은 음봉이 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을 때까지는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젠도 보시면 오늘 시젠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수급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구간도 있었지만 다른 키트주들의 영향 때문이며 여기서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선 그대로 마이너스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젠의 가장 중요한 가격은 상한가를 갔던 날 종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 종가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역사적 신고가는 정말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확실하게 올 때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반응을 주어서 양봉이 떴더라면은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대응이 좀 쉬워졌을 텐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한가 종가인 한 13만원 근처 여기까지 회복을 해줄 때까지는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세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파세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또 고점을 뚫어주면서 단일가 예고 상태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장중에 17%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그만큼 이 주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승하는 도중에 정말 가볍게 날아갔는데 이 종목은 나중에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고선 현재 고점 부근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이 13,300원인데 이 13,300원에서 이 작은 종목이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3,300원이랑 현재가를 계산해 보시면 19%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30%에서 많게는 70%?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파세코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던 종목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개 다 오늘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ITM 반도체가 장중에 7%까지 올랐으며 추세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게 되어 버렸으며 지금은 이 추세만 쭉 유지를 해준다면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5일선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것도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어제 분류를 했었는데 오늘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8%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현재 ITM 반도체보다는 에코프로 BM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ITM 반도체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면 또 여기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에코프로 BM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93,200원인데 현재 93,200원보다 한 1,300원 높은 가격인 94,500원에 시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시초가와 그리고 그전 고점인 93,200원 이것만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분류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KM도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KM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전 고점이 21,500원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때 고점이 19,400원. 일단 이때 고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으며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이 18,900원. 그러니까 이 19,400원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주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KM 또한 분류를 했습니다.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이것도 최근에 키트주들이랑 비슷하게 기간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거의 영향 때문인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다시 고점을 뚫어주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KM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지금 그 전에 전부 다 봤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고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죽은 채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양봉이 나와서 다시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분류하는 종목 말고도 지금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인데,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SK 바이오팜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한 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시면 현재 거래가 많이 된 종목들이 SK가 뭐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언제 반응을 줄지도 모르고 매매를 해봤자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전에도 반응이 나왔지만 여기서 시원치 않아서 이 종목이 꺼려졌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이랑 확실한 상승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종목보다는 레버리지를 보유했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는데 레버리지를 매수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봐 오늘 외국인이 들어와서 레버리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내일 시장은 SK 바이오팜 관련주들이랑 그리고 에코프로 BM, 파세코 KM 정도만 보면서 대응을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초가와 기준선, 황금선만 기억하고선 대응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